김도영 기아를 바꿀 수 있을까? 아 지금 스포츠 신문의 일면도 지금 그렇죠. 네, 오늘 일면도 김도영이 돌아왔다 뭐 이런 기사들로 일면을 좀 도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매체에서도 이 김도영 선수의 복귀 소식으로 많이 이슈를 지금 계속 끌고 있습니다.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돌아와서. 근데 김도영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주일 정도 좀 늦게 좀 이제 돌아온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때 뭐 이범호 감독도 이제 빠르게 복귀하는 것보다도 네. 확실하게 부상에 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범호 감독에게는 상당히 길게 느꼈을 그럴 시간인데 네. 잘 참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김도영 선수 물론 이 선수가 돌아와서 모든 판을 다 바꾼다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스의 타선에 김도영이 있다 없다 차이는 상대 팀에 주는 압박감 또 같은 팀에서 뛰는 동료들의 자신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김도영 효과는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속보가 떴네요. 김도영이 34일 만에 돌아왔다. 25일 오늘이죠. LG전 대타 대기 기회 오면 바로 쓴다. 네. 꽃 감독 반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김도영 선발은 선수 아니네요. 네,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라인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인터뷰 기사도 아마 이제 김도영 선수의 지금 컨디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또 이제 무리할까봐 그런지 네. 일단 대타로 쓰겠다는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고요. 네. 라인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마 또 기회가 오면 바로 쓴다. 이거는 음. 즉 주자가 깔려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때 대타 자원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정말 김도영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낸다. 네. 그럼 팀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예. 저는 오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기회가 왔고 대타 타이밍이다. 그러면 오늘 또 광주 경기잖아요. 네. 김도영 이름이 연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네요. 예. 저도 오늘 경기 진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거죠. 기아가 안 좋은데 지금 김도영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가 양현종 선수란 말이죠. 네. 양현종 선수가 호투를 하고 김도영이 복귀해서 뭔가를 해냈다고 하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기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어제 아마 그 이범호 감독이 자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잠에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어제 17점 차 대패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완패를 당했고 뭐 패배도 패배인데 네. 그 대량 실점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잇는 방법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네, 패배의 후유증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승리밖에 없는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뭐 양현종 선수가 호투하고 김도영 선수가 대타로 한 방 날리고 이런 흐름으로 승리를 거둔다면은 어제 그 악몽은 그냥 금방 잊혀지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기아는. 네.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이미 점검을 좀 했는데 2루타가 또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또 이범호 감독이 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2루타를 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살살 뛰어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 얘기를 했다고요. 햄스트링이 올라올까 봐. 네. 아유. 그러니까 오늘도 자칫 그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그 장타를 쳤을 때 다들 약간 좀 걱정하는 네, 응원이 좀 될 수도 있지 아 않을까. 근데 지금 타이틀에는 뛰지 않는 나는 매력이 없다. 야. 저거는 뛰지 않는다는 매력이 없다라는 건 그냥 네. 뛰겠다는 열심히 뛰겠다는 하겠다는 거죠. 얘기죠. 못 말려요. 이게 네. 이거 똑같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네. 뭐 작년에 55씩 기록했는데 귀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투수도 복귀하고 할 테니까 이제 코치분이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오타니 선수 뛰는 걸 자제시키겠다는데 똑같이 뛰거든요. 그럼요. 어쩔 수 없는 못 거죠. 막아요. 못 아, 막습니다. 본능이다 본능.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열광적인 응원 속에 뭐 안 뛸 수가 없는 거고 네. 예,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달릴 텐데 자 그러면 이 김도영 선수가 와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잘해준다면 뭐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김도영 선수가 왔을 때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김도영 선수가 정말 판을 뒤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김도영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준비하죠? 그럼 더 네. 더 어려워질 것 문제예요. 같아요. 네. 더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의 기아 타이거즈를 쭉 돌아보면요, 네.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네, 많이 왜냐면 뭐 작년에 우승팀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선수들의 활약이 작년만큼 고르지 못합니다. 작년에 정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그러면서 뎁스를 잘 구축을 했는데 그게 정말 허무하게 좀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일단 뭐 선발진만 놓고 봐도 에이스 제임스 네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맞아요. 예, 네일이 나오는 날과 네일이 아닌 투수가 나오는 날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게 굉장히 아쉽고 불펜도
작년에 그야말로 전원 필승조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뭐 최지민, 조상우, 정혜영 네. 이 세 명 외에는 꾸준히 이렇게 믿고 맡기는 그런 필승조가 이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 어제 뭐 그 대량 실점 과정에서 정말 뼈아픈 수비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비 네. 실책. 사실 수비는 작년부터 지적이 됐어요. 최다 실책 팀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올해도 실책 개수로만 놓고 보면 19개로 중위권이긴 한데 예. DER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의 범타 유도율 이거는 9위밖에 안 됩니다. 네. DER이 6할 4푼 6리.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아 야수진의 수비가 여전히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지금 뭔가 그 솔리드함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기아의 올 시즌 모습이고 야수진도 그래요. 야수진도 김선빈, 최용우 선수 외엔요 다른 타자들은 다 작년보다 OPS가 다 떨어져 낮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습니다. 음. 이것 또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특히 뭐 FA 로이드를 맞을 것이다라고 바랐던 최원준 선수. 그렇죠. 아, 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 타자 가운데 3할 이상이 한 명도 없는 걸로 그렇죠. 알고 네. 있는데. 아. 그리고 뭐 사실 정말 작년에 공격형 포수이자 이 정도의 두 번째 포수는 없을 거야라고 기대를 받았던 한준수 선수 정말 극심한 고전에 빠졌다가 오늘 이제 1군 엔트리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랬고 뭐 팀 타율이 리그 9위인데요. 이게 팀 타율이 작년까지는 꼴찌였어요. 작년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최하위였다가 이제 9위로 한 단계 겨우 올라왔는데 네. 2할 4푼입니다. 2할 4푼. 아하. 예, 그래서 뭐 일단 기아의 이미지는 지뢰밭 타선 1번부터 9번까지 꽉 찬 타선 그렇죠. 이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강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도영 선수까지 안 좋으면은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김도영 하나 빠졌다고 물론 지난 시즌 네. MVP지만 빠졌다고 이 기아가 우승팀인데 이렇게까지 전력이 아니 물론 중간에 다친 선수 좀 있죠. 네, 맞아요. 김선빈 선수 부상자도 있었습니다만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범호 감독에 대한 이 지도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팬분들이 의구심을 맞습니다. 좀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김도영 한 명 빠졌다고 팀이 이렇게 됐으면 그럼 김도영 외에 나머지는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독의 뭔가 그런 돌파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팬들의 시선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고 실은 어제 그 이순철 해설위원도 쓴 얘기를 굉장히 하셨죠. 세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순철 원래도 쓴소리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네.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셔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지난해 같은 위협감이 없다. 네. 예, 연습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훈련이 부족했나? 캠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나? 작년 우승에 취했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네. 코멘트를 하셨으니까요. 예, 이게 참 근데 뭐 결국 치고 올 선수들 뭐 치고 올라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최원준 선수도 사실 작년에 좀 이런 시기가 좀 있었었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라온 선수 사실 이제 이범호 감독이 작년에 이제 감독 되면서 철저하게 코치들 자꾸 본인은 잘 터치하자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더 가서 최원 선수 불러놓고 본인이 계속 막 타격 네. 자세 보여주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범호 감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수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기 때문에 네. 큰 위기 없이 잘 넘어갔었고요. 올해는 이제 부상 선수도 많았고 이제 이랬습니다만은 이제 뭐 김대웅 선수 하나 온다 아까 말씀 판세 갑자기 확 변한다. 네. 하지만은 이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선수가 바로 올라서 조금 만약에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김대웅 선수가 결국 팀을 이끌어야 되는 타선을 이끌어야 주축이 맞고 또 지금 부상 빠져 있으면 나성범 선수도 또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나마 지금 박찬호 선수가 사실 박찬호 선수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1번 타자 계속 써야 돼.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또 불방망이 휘둘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9명의 선수가 동시에 다 잘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잘해주는 선수가 더 많이 나오는 타이밍 하나 이글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저는 기아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범호 감독도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가 와서 뭐 갑자기 처음부터 잘해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네네. 이 선수가 왔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럼요. 우리가 완전체가 됐다라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로 좀 뭉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처음부터 펑펑 치겠나? 예, 돌아온 김도영 꽃 감독은
세네 경기면 페이스를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타순은이라고 이렇게 의문 표시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김도영 선수가 오니까 어느 타순에 배치해야 되냐 벌써부터 이제 이게 이슈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세워야 돼요? 차 이게 네. 야구 인게임에서 게임 네. 중에서 감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경기 전에 라인업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감독이 어쨌든 결정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일단 3번에 시작할 것 같아요. 3번이요? 네, 3번 타순에 가장 작년에도 많이 섰던 3번 타순부터 세우면서 이제 페이스를 좀 올리게 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올라오면 그때 또 변화가 필요하다면 좀 변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제가 대부분의 타자가 OPS가 작년보다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위즈덤이라는 선수가 네. 이번에 와가지고 한국 무대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빈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도영과 김선빈과 위즈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앞으로 기아 타순의 가장 그 짜임새를 만들게 하고 가장 많은 득점을 뽑게 할까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 필요해 보여요. 네. 이 세 명이 그래도 지금 희망이고 특히 위즈덤 김선빈은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범호 감독이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 시즌 이제 3번에 가장 많이 배치됐었는데 워낙 잘하다 보니까 좀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1, 2번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추세가 네. 뭐 강한 테이블 세터들, 네. 강한 2번 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김도영을 3번 쓴다. 왜냐하면 저는 박찬호 선수가 지금 잘 출루를 해주고 잘해주고 있고 김선빈 선수가 정말 투수 입장에서 까다로우면서도 맞아요. 또 출루율이 높은 선수니까 네. 1, 2번 배치하고 사실 김도영, 위즈덤과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김도영 선수가 됐건 위즈덤이 됐건 전진 배치 시키잖아요. 그러면 8, 9번 타순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아하.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진 배치 시키면서 강한 9번 타자, 강한 8번 타순이 필요해졌어요. 네네. 예전에는 약간 버리는 타순의 느낌이더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하위 타선 그 두 타선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 두 타선을 같이 고민을 한다면은 가능하다. 하지만 아.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추세라고 나도 무조건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도영 무세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김도영 선수한테 그래도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군 네. 한 달 만에 돌아오니까 네. 이게 만약에 적응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저는 위즈덤 김도영을 전진 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위즈덤, 2번 네, 김도영. 저는 이제 위즈덤 김도영을 전진 배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강한 그러니까 네. 팀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줄넘 피드는 1, 2번 강해야 된다. 1, 2번 강해야 네, 저는 강한 타자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타자가 나가야 더 돼. 나와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위즈덤 김도영을 전진 배치해야 된다. 예. 제가 한 가지 작은 예언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는 1번 들어서 성적이 나오는 거 중요할 텐데 결국 생산 능력, 네. 이 선수의 뭐 타석당 타점, 생산 능력인가 이런 게 저는 시즌 끝나고 한번 계산이 쫙 돼야 돼요. 네. 그리고 팀마다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앞으로만 전진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석 더 들어오는 거 물론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타선의 맞아요. 타선도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네요. 우리 팀의 선수 구성을 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 컨디션 좋은 박찬호가 9번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1, 2로 이렇게 강하게 예. 이어지면요 그렇죠. 이게 시너지죠. 예. 그러면 얘기되죠. 예. 많은 분들도 지금 타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순을 막 아까 막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당 타이거즈님 같은 경우는 2도영 대 3도영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야구를 보는 야구를 즐기는 재미. 또 하나의 그럼요. 재미예요. 그럼요. 네,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막 분석도 네. 하고 네. 기록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고 이러다 또 맞으면은 네. 내가 짠 타순으로 뭐 비기닝이 나오고 대역점이 그러니까요. 나오면 또 재미있는 거고. 네. 근데 확실히 김도영 선수가 정말 대스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돌아와서 첫 타석도 들어주지 않는데 타수를 생각하고 있으니 몇 번에 안 네, 내줬다고 생각. 이제 돌아온다는 말만 나왔는데 네, 말만 나왔는데 네. 벌써 타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대스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